자, 2부에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김종남 교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일부러 조금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교수님 그럼 두 번째에서는 우선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마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쌀인문을 사이에 두고 지금 권사님 되시고 지금 사모님이 되신 그 연애 스토리를 조금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너무 롱 스토리라서. 그 아니 그래도 네. 지금 여든이시잖아요. 그 연세에서는 그런 걸 자꾸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별로. 네. 이게 저는 좀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러브 스토리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 짧게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요. 네네.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지방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돼서 내려와서 네. 바로 우리 집 옆에 이제 그 개울이 있었어요. 네. 그 창가에 네. 이렇게 등불이 켜져 있는 저녁에 네. 나는 개울가에 손발을 씻으러 간다고 핑계대고 나와서 공부하다가 네. 밤 10시, 11시에 조각도로 하나 주워서 내가 왔다는 얘기를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좀, 그게 신호입니다. 네, 좀 그래서 보자고.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장로님과 지금 함께 한 이불을 쓰고 계신 권사님은 담장 하나를 두고 양쪽 집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양쪽 옆집에서 자라기 시작하여 지금 그 연애 스토리가 고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분은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좀 새겨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영어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이 영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세상에 많은 것을 좀 전해야 되겠다. 네. 그럼 교수 활동의 시작부터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조금 그거 앞서서 네네네. 제가 다른 모든 여러 개 전공 중에서 왜 영어를 아유, 그렇죠. 전공에 됐는가 좀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저는 여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네네. 때문에 그땐 그 벽돌이나 나무를 진 교사가 아예 없었어요. 6.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 천막 쳐놓고 한 천막에서 3개 학년을 가르치던 때였어요. 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예. 그 어느 날 그 미국인 소령이 그 선임하사하고 같이 찝선을 타고 우리 학교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영어 선생 그때 3명 있고 독일어 선생이 1명 있었는데 네. 우리 학교가 고생을 많이 학생들이 교사도 없이 네. 비바람 치는 천막 속에 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아.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왔어요. 아. 그런데 그때 영어 선생이 3명, 독일어 선생 하나인데 네. 저는 그때 완장을 차고 주번 역할을 아, 예, 예. 바로 그때 네, 그런 네.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영어 선생이 3명인데 저 미국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선생이 몇 명이가 되고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서 살짝 뒤를 따라가 봤죠. 그 당시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미국인이 오는 걸 보고 내가 주번이 있으니까 네.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하나둘 선생님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소령을 보고 이상하다. 저분들이 왜 나가지? 영어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변속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 받는다고 무슨 하고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나가는 거라. 네, 네. 근데 마지막에 한 선생이 남았는데 네. 독일어 선생이었어요. 아. 그건 영어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군이 들어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분이 통역을 하나 가만히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야 어느 선생 들어왔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밖으로 뛰어나왔어. 그래서 왜 영어 선생 없어? 그랬더니 저 끝에 앉은 키가 1m 50밖에 하던 까무잡잡 조그만 선생이 그대로 앉으니까 그때 잊지도 않아. 이름을 한무준 선생님인데 네, 네. 독일어 선생 보고 자네 영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제가요? 하면서 따라 들어가자고.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아. 들어가자마자 바로 헬로 하이 나이스 미트 유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얼굴만 보니까 영어 선생 10배 더 영어 잘하는구나. 발음도 정확하고 아베체들 가리키던 분이 네. 영어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우리말을
즉석으로 통역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어 선생님이 아, 예, 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어를 그때 저는 저분이 지금 나이가 35쯤 된 분인데 내가 지금 18, 17인데 지금부터 10년만 영어로 공부하면 저보다 더 10배는 잘하겠지. 그래서 영어를 전공하게 됐어요. 아,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아주 네. 그 미국 군인들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야, 그게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 과찬의 말씀. 그때의 그런 다짐과 함께 그걸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제가 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요. 감히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이, 별 말씀. 그러니까 좀 제가 이야기 듣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먼저 결국은 교수님께서 실용 영어 평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된 장본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전에 잠깐 듣긴 했습니다만은 네. 우선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잠깐 듣고 그 뒤에 다른 얘기를 또 하더라도 네. 일단 그 얘기를 잠깐 좀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ESPT라는 네.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Test 예, 예, 예. 요거의 약자인데 네. 영어 회화 능력 평가 도구를 네, 네. 제가 2004년에 개발해서 국가 공인 영어로 승인을 받아서 네. 전국적으로 말하기, 듣기 평가 제도를 펼쳤습니다. 아,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니 네. 제가 영어를 전공하고 3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원어민을 만났을 때 소통이 되는가를 봤더니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50년, 60년 전에도 영어를 가르쳤는데 어느 누구도 원어민을 만나면 심지어는 영어 교사까지 원어민과 대뜸 만났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네. 그러면 영어를 10년, 20년 배워도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걸 제가 네, 네. 연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수능고사 똑같이 문법, 독해, 이해하기 그 다음에 라이팅은 약간이고 많진 네, 않아요. 네, 네. 이런 회화 실용 영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만 수능고사 시험을 봐요. 네.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유학가는 SAT나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만든 토익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거기는 실용 영어 평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영어를 배운 지 7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영어 회화 듣기 말하기를 잘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없구나 해서 제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가서 1998년도에 네.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아. 실용 영어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를. 예, 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 가서 또 2차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네. ESPT라는 실용 영어 평가 등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개발한 게 ESPT. 예, 예, 예. 실용 영어 평가 제도는 결국은 우리 교수님의 처음으로 개발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네. 제도권 안에도 그것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네. 그런 일을 하셨군요. 네,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을 개발해서 국가가 승인해 주는 그래서 15년 이상을 전국에 그 일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때에 그걸 펼치면서 또 아주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쉽게 생활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사력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셨겠네요 그때. 그러면요. 그 네. 이유가 영어가 너무 길고 문법적인데 그거를 미국인 만났을 때 문법 독해를 다 따져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죠. 말할 기회가 없는 거라. 맞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어가 없나 생각한 게 두 단어로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가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동안. 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두 단어라는 것은 사실 영어도 소통을 위한 네. 한글도 소통을 위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전라도 말 같은 경우는 거시기혀 알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영어로서도 뭔가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그 아이디어 속에서 좀 만드셨다는 건데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였지만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바꿔봐서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어느덧 세월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난이 유익이 됐다고 정말 고난 없이 성장이 어렵잖아요. 훈련 없이 또
네. 제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좀 얘기 듣기로도 아주 어려운 고비가 좀 있었다고. 네. 바로 그것이 딴 게 아니라 실용 영화 평가 제도와 함께 그런 일을 겪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그 점에 대한 어떻게 어려웠는지, 얼마나 또 그 연단을 받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나라 영어를 평생을 배워도 귀머거리, 말벙어리만 양산했던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참 아쉬워서 네, 제가 만들어낸 게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인데 네, 그것도 부족해서 네, 저는 2단어 영어 네. 이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3단어, 4단어, 7단어 가지고 의사소통하던 것을 이제 나이가 먹어도 60, 80이 돼도 2단어만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교재를 제가 그게 만들어서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네, 지금 용인시에서 네. 9년째 실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을. 근데 그들이 뭐 잘 따라서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만들고 제가 가르치는 반이지만은 네. 고3의 대입시반이 이렇게 열심히 할까? 비교할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래요. 그분들의 열심히 하세요. 연세에 비해서 이해력이 잘 따라오고 있고 2단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그들이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 아주 그래도 간단합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 줘요. 네. 큐피트의 화살처럼 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때 이 말을 써라. 그러거든요. 그 퀵을 핵심적일 주고, 때 핵심만. 딱딱, 네. 네. 그렇군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제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 주세요 그러면 Would you like a coffee?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2단어만 가지고 먹고 싶은 게 커피면 커피에다가 부탁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프리스예요. Please 그럼 coffee? 커피 프리스. 커피 프리즈.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모카 프리스 하면 되고. 예. 그럼 커피도 설탕 넣어주세요 하면 커피 앤 슈가 프리스 하면 되고. 그렇게 아주 단어로 단어끼리만 그렇죠. 그 연결해서 단어만 가지고 다 알아듣게끔. 돼요. 근데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옛날에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부탁드려요. 빨리 주문한 거 빨리 주세요. 그러면 네. 2단어로 러시아어로 프리스 없대요. 네.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여긴 문법도 필요 없고 그러면 독해도 필요 없어요. 그분 지금 용인시에서 네. 주관하고 있는 그런 그 실버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노인복지센터니까 당연히 복지센터에서. 그러겠군요. 네. 그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그렇죠. 네. 그 60가지 중에 제가 하는 그 2단어로 하는 영어 거기에 좀 얼마 됐다고요? 기간이? 9년 반 됐습니다. 그럼 소문은 다 났겠네요. 제 반은 지금 넘쳐나서 대기 그러면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재수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대기 상태예요. 너무 많이 와서. 그렇군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게 좀 이게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꼭 그런 거는 꼭 그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안 받아도 네. 뭐 쉽게 전달하시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 코로나가 2019년 후반기에서부터 시작됐죠. 네, 그래서 2022년까지 아주 그렇죠. 전국적으로 펼쳐서 올스탑이 됐어요, 교육이. 그때 네, 저는 네, 네, 네. 영상으로 3년 강의했습니다. 그때 이미 경험을 해놓으셨군요. 그럼요. 저만 교실에 나가가지고 이런 혼자. 장치해가지고 네, 저 혼자인데 그 실버들은 집에서 내 강의 다 볼 수 있게 예, 만든다. 예, 예. 그걸 그러니까 3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감사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모든 거 다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미 연습을 다 해오셨군요.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야, 아주 감사합니다. 연습 충분히 해보셔가지고. 그렇다면 그때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그 서울에 계시다가 용인으로 내려가시게 된 눈물 어린 그 스토리가 있다는데 그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왜 내가 영어과 담당 교수인데 10년, 20년 배우도 벙어리 말벙어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네, 방법을 바꾸라 하나님이. 네, 왜 수능고사에 문법 독해만 내느냐. 미국 가는 토플, SAT도 그렇고 그래서 문법이 없는 암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영어를 네, 연구하다 네. 보니까 2단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통도 하고 세계 여행도 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가 가능한데 그걸 누구도 타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내가 실용영어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또는 소통이 안 되는 영어를 가르치는 건 소통이 되는 영어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이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좀 줘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생각한 게 영어 능력 시험 제도를 개발했고 네. 또 미국식 영어 Debate and Discussion 이 영어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15년 동안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은 네. 그거를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연구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원이 100평에다가 현직 교수가 네, 네. 미국인 10명에다가 한국 사람 15명을 봉급을 주는 제 봉급은 25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연구실을 이렇게 그럼요. 직접 운영을 하시다는 네네. 거군요. 현직 교수가 이야. 제 봉급은 250인데 연구비가 3천만 원씩 나갔어요 한 달에. 상상할 수 그 없죠. 주머니 어떻게 다. 그러니까 저는 마침 이제 좀 절약하고 근검하게 살아서 네. 집을 하나 이제 이렇게 장만하게 됐는데 서울 논현동 로타리 근처에다가 네, 네, 네. 근데 그걸 믿고 계속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아서 연구비를 줬어요. 예, 예, 예. 그게 한 4, 5년 가다 보니까 네. 재료가 되는 거라. 집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게 됐어. 이미 바닥이 나 버렸네. 네, 너무 연구가 좋아서 국민의 소통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생각만 했지 네. 돈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 넘어가도록 은행에 빚을 얻어가지고 5개 은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일 2,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원도 없는 거예요. 바로 전날. 그래서 밤 6시에 농협에 갔어요. 혹시 거기서 날 도움을 주신다. 네. 그래서 내 모든 걸 자료를 드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집은 10원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미 네트에 다 가서 그럼요. 담보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지내다가 어느 날 빚쟁이들이 와서 차업을 하는데 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홈리스 프로페서 그렇죠. 집이 없는 베란간에 이 나라 봉오리 귀머거리 영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 개인이 하기엔 너무 부담이 큰 건데 그렇죠. 국가가 연구소가 할 일을 제가 혼자 그럼요. 하나님만 믿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 털리게 해놨어.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저 강화도에 네.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서 집사람하고 둘이 네, 네. 집도 털리게 됐고 예. 갈 데도 없고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 아. 3시간 동안을 무릎 꿇고 가서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3시간을 꼬박 앉아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 네.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연구했는데 울면서 네. 3시간 하고 못 일어나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고 왔어. 네. 다시 돌아와서 보름 후에 내 연구실에 가서 또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있는데 내일 봉급이 2,500 나가는데 하나도 없어서 터덜터덜 7시에 내 연구실 그때 제 연구실 연대 어학당 안에 있었어요. 네. 그걸 들어갔는데 한 30살 초반 되는 웬 소녀가 내 방에 미리 와 있는 거라.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김정남 교수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고 우리 회장님이 가서 좀 만나뵈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 당신이 누구요? 그랬더니 저는 그 회사의 연구원입니다. 네. 영어 강사고.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한 소통력을 만드시다가 집까지 날리시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어려움에. 얘기를 우리 회장님이 들으시고 네, 네, 네.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회장이 누구시냐 했더니 큰 코스닥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어. 연간 500억을 하는. 근데 교육을 담당하는 또 코스닥 회사야. 그래 이건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보내셨구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다음날 바로 약속해서 그 회사 15층에 있는 회사 가보니까 큰 회사예요. 네. 근데 마침 그 회사가 학원을 350개를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 그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는데 네, 네. 킹더 같은 유치원을 30개를 하고 영어 교육 전문 회사예요. 아. 물론 다른 것도 하면서 네, 네, 네. 그 이제 영어 콘텐츠를 많이 찾고 있었던 차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문에 뜨고 그러니까 아 이분을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다음날 어느 장소를 찾아가니까 다 하시는 말씀이 참 반갑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 이제까지 연구한 업적, 그다음에 교재 만든 거 전부 다 미안하지만은 다 이미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걸 교수님만 허하시면은 제가 그 사업권을 주시면 제가 맡아서 하면 어떨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교수님 그동안 쌓은 업적과 모든 걸 해봤더니 현금을 들이면 5억이고 난 30억을 빚졌는데 네. 자기 회사 코스닥 한 주 값이 880원이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60만 주를 줄 수 있대요. 아, 근데 저는 코스닥이 뭐고 주식이 뭔지 그때는 몰랐는데 뭐, 네. 당장 필요한 건 현찰 캐시가 그렇겠죠. 필요한데 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코스닥 몰라요. 주식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전 캐시가 필요하니까 그걸 네, 주세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구자번호 알려 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업권 제가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서 지금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분은 그 후로 잘 돼가지고 네. 전국에 40만 명이 제가 개발한 시험을 봤어요. 아, 현대건설이라고 해서 뭐라지만 몇 개 회사가 네. 영혼 무역서부터 제 시험을 가지고 신입생을 예, 뽑고 예, 예. 유치원서부터 대학 입시까지 제가 개발한 영어 능력 시험을 시험령을 보고 입사 시험을 보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연속으로 이어지는 감동에 꼬리를 물면 그 꼬리가 계속 우리가 강아지가 고마울 때 꼬리를 흔들잖아요. 네. 이게 제가 너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또 이대로 지금은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47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네. 얼핏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마치려면 뭐 하루 반나절이 걸려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루 반나절이 가더라도 뭐 들어야 할 건 들어야 되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도 이 두 번째 코너를 들으면서 점점 빠져든다 그러죠. 왜? 네. 빠져들지만 안 빠져들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또 말씀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 제가 야, 참 저보다도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일단은 세 번째 코너에서 그 47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간증이니까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걸 하고 이번 코너에서는 이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